오는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요. 이제 경선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나경원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른바 야권 빅3가 모두 서울시장 선거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이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 대표를 할 수 있냐는 말이냐. 이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말인 거죠? 그렇게 봐야죠.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난번 선거 때 그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그렇죠. 후보 양보하는 사례도 있고 네. 또 민주당과 함께 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야권의 정통성을 가지고 출마하는 후보는 자기다라는 점을 좀 강하게 부각시키고 싶은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큰 틀에서는 이게 단일화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아마 내부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야권이나 여론이나 모든 사람이 볼 때 지금 야권은 네. 후보 단일화가 유일하게 이런 방법이 아니냐.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당의 후보가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뜻을 같이 해서 네. 당내에서 좀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네. 추후에 나중에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는 자기로 전부 몰아가지고 한번 단일화를 해보겠다. 그런 뜻도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 기자님, 이게 연초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금 표 준비된 게 있나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28.5%, 나경원 전 의원이 12.9%, 오세훈 전 시장이 12.6%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무려 15%포인트 이상 높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안 대표를 통한 단일화가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요. 네. 지금 오세훈 후보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두 사람의 더한 지지율조차도 쳤을 때. 바로 안철수 후보에 못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우지 않고는 여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적어도 단일 후보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이제 세 가지로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비 경선이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본 경선이 있을 수 있고 그때까지 안 된다면 마지막에 양당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한다. 지금 보면은 예비 경선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26일 날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4명의 예비 후보자를 뽑거든요. 네. 이때까지 딜리는 제가 보기엔 만무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국민의힘이 본경선에서 최종 후보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일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으면 가장 좋겠다. 이게 이제 생각이지만은 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양당이 후보 뽑은 다음에 단일화를 하자. 그리고 네. 그때는 바로 전체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두 사람을 합친 여론조사보다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단일 후보로 돼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게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네. 이게 국민의힘이 힘을 써가지고 결국 됐다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최대한 노리려고
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후보 단일화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아니다. 3자 구도도 가능하다.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버티고 있는데 네. 결국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입당해서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 밑으로 들어와서 우리 당 후보로 출마해라. 지금 이거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네. 사실은 우리 3자 구도에서 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네. 발언들 또는 우리가 3자 구도에 필요한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내부 리서치를 해봤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다고 친다면 이번 기회에 안철수 대표를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력화시켜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추측도 일부 드는데 네. 단일화 시점을 최종적으로 보면 아마 3월 초순까지 지금 아니 선거가 4월인데 3월까지 끌면 그러니까 뭐 그게 괜찮을까요? 정말 그 본선거 후보 등록하기 직전까지 아마 가서 할 걸로까지 이제 시점을 늦추는 걸 보면 네네.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단일화를 최종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지금 추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런 발언들은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한 전략적인 발언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전체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주 지지율이 낮은 상태인데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예비 경선 지금 곧 접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당의 후보가 못 뛴다라고 만약에 속된 말로 해가지고 무슨 시정마다 아니면 뭐 덩덕계다 이런다면은 네. 아예 등록할 때부터 이게 김이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후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한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안 뛸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아예 어떤 그 후보 단일화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거나 아니면 그렇죠. 3자로 마지막까지 가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아니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3자 구도로 가도 뭐 승산은 있다 라면서 과거에 이 예를 들었죠. 1995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뽑을 때예요. 그때는 박찬종이라는 무소속 후보가 아주 승승장구고 달릴 때 여론조사상에. 그다음에 당시에 소위 김영삼 대통령 당인 신한국당에서 정원식 총리를 뽑았어요. 그다음에 김대중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조순 후보를 놓고 3자 대결을 한 거야. 그 처음에는 다 박찬종이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조순 씨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거 3일 전에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순 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인마 걱정도 마라. 조순 씨가 이번에 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을 저희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비를 시켜보면요. 자, 당시에 열풍을 일으켰던 무소속 박찬종 변호사, 당시에 여론조사 1위였거든요. 그래서 큰 바람을 몰고 왔었는데 결국에 당선은 조순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시켜보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박찬종 변호사의 역할, 후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하지만 열풍을 일으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겠냐. 예. 이런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정작 지금 그 당시에 장 본인이었던 박찬종 변호사가 이거 그때랑 상황이 비슷한 거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가 그렇게 판단이 정확하고 해안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자 구도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그 어떤 국민의 민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맥락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야당 후보가 반드시 야당 추천 후보가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 후보가 3자 구도에서도 반드시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박찬종 지금 변호사라든지 이제 또 다른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네. 당시에 조순 후보가 됐었던 것은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네. 주변의 정치 세력하고 그다음에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JP 정치 세력하고 두 군데가 사실상 연합을 해서 조순 후보를 밀었다. 네. 그래서 튼튼한 두 군데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비록 초반에 박찬종 후보가 우세했지만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조순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아직도 없었던 것인데 네.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구도하고는 좀 다른 구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박찬종 후보도 양측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많이 받았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거절을 하자마자 JP-DJ 연합이 함께 공격을 해와서 자신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 구도는요, 지금 여권 후보들, 그 야권 후보가 이렇게 지금 막 잡음이 나고 있는 동안 여권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이걸 계획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야 되는지 단일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 장관, 이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우 의원, 지금 둘이 이렇게 말을 했군요. 지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갈짓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 이런 것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안 됐던 여러 사례들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짚기는 어렵지만 참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자, 여권도 후보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적 내지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견제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사실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영선 후보하고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하고 같이 이제 사실 양자 구도거든요. 그렇죠. 우상호 후보가 약간 이제 여론에서 밀리니까 열린우리당하고 단일화를 한다,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받는 대목은 아니고 네. 어쨌든 여권의 단일 후보하고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서로 최종 본선에서 서로 다툴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권에서 가장 좋은 건 단일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하고 국민의힘 지지 기반은 서로 다르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단일 어떤 지지 기반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도 보수 또는 네. 중도 진보, 중도파 제3지대.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보수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는 네. 과거와 달리 95년에 박찬종 후보하고 조순 후보하고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는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최종 서울시장을 여당에서 가져가냐 아니면 그렇죠. 야당에서 가져가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현재 단일화가 안 되기를 바라고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렇죠. 얘기를 계속적으로 풍기고 있는 거죠. 단일화가 안 되고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3자 구도로 간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 지금 제일 좋은 유리한 구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대표를 견제하고 비판을 하면서도 지금 야권 단일화는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측에서요.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이 예선전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예선전 탈진하는 상태가 와서 아마 3자 대결로 가지 않을까 민주당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 있는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막 푸짐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학적인 통합 그리고 형식적 합당 혁신이 없는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금방 알아본다. 야권에서는 지금 단일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이렇게 상대 쪽에서 니네는 안 돼. 그건 안 될 거야. 이런 말 하면 야권 쪽에서는 되게 쓰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어쨌든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의 말씀이 여권의 지금 희망사항을 강력하게 지금 그렇죠. 반영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조금 우려는 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로 뛰어다니고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 네. 또 이 국민의힘의 또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완전히 그냥 입당해서 숙이고 들어와라. 지금 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강하게 충돌을 하면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3자 이게 출마의 가능성이 최악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것을 봐야 되고요. 네. 결국은 어느 정파 네. 또 안철수 대표가 얼마만큼 절실을 하느냐 네. 이게 그 마지막에 결국은 단일화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그렇군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빨리 뭉쳐서 단일화를 해도 지금 급한데 네. 3자 구도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서운했었나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야권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권 지지자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간절함과 야권 지지자분들의 절실함이 만나면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야권 지지자들이 상처 입을까 걱정된다. 이거는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불안해한다라는 말을 애둘러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은 네. 예비 경선도 있고 본 경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단일화가 빨리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일화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네. 당내에서도 사실 다투다가 보면은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서로 안 보게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당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도 다른데 두 후보가 같이 있다 보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안철수 후보를 현재 약간 공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국민의힘에 있는 유력 주자나 아니면은 다른 유력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있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약간 마음이 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게 예비경선 지나고 본경선까지 갈 때까지 단일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다 보면 그렇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야 이거 좀 사람이 각각의 자기 지지 후보가 네. 생기게 되다 보면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도 동시에 그렇죠. 생기는 거든. 같은 그런 진영에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단일화 하더라도 네. 표가 과연 한쪽으로 몰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단일화 시점은 적어도 본경선 이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 내분 내지는 속된 말로 팀킬이라고 하죠. 지금 뭉쳐도 모자를 판에 서로 우리끼리 상처를 내는 거는 전략상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지금 또 안철수 대표의 독자 행보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이대로 두면은 좀 서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또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보수 진영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제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안철수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김종인, 이상돈 다 그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을 해본 분들이잖아요.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안철수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용두사미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안 대표가 정치하면 항상 비슷했다니까요. 제가 예측하던 거 이 패턴이라는 게 결국 단일화 과정 중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나가면 이기고 네가 나면 진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또 예리하게 지금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에 대해서 실제로 당내에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립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말대로 비대위원 말대로 실제로 과거에 저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는 그렇지만 네,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모르죠. 근데 사람을 일단 평가를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행적을 가지고 평가를 그렇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전략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서 가는 게 좋느냐 네.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떻게 힘을 좀 더 키우다가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를 하는 게 좋느냐 네.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도 내부적인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사람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또 박기면 전 네. 유엔 사무총장 이런 분들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 과거 또 김종인 위원장의 속을 지금 계속 긁어대고 예, 나 과거에 대권 주자였어. 그렇죠. 그리고 예. 대권 후보였던 사람들이 나와 지금 함께 하겠다고 나에 대한 지지를 의사 피력을 하고 있어.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범야권 전체가 지금 안철수 쪽으로 재편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일부가 있는 것 반면에 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고 이러면서 민주당하고 비슷한 지지율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네. 김종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갈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지금 야권 자체는 아직은 좀 혼란 속에 있지 않나 아하.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이유가요. 뭐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서울시장을 뺏어와야 그리고 또 후보가 확실해져야
이 다음 차기 대선 후보도 낼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 4월 재보궐선거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저희가 들고 나왔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2.3%, 안철수 대표가 10.6%, 홍준표 의원이 7.7%로 이 세 사람이 선두권을 기록을 했는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1, 2, 3위를 달리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속 타는 이유를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22.3%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사실 거기는 국민의당인데 거기가 바로 10.3%. 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거기가 3위.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4위부터 쭉 있는 건데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까지 깜짝 놀랄만한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선한 그런 대권 후보를 찾겠다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얘기는 해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무도 결국은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네. 국민의힘으로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나중에 네. 들어오면 좋겠다. 그럼 아까랑 똑같네요. 너도 내 밑으로 들어와. 그렇죠. 너도 예. 내 밑으로 들어와. 지금 예.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으로, 제가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했는데 당으로 들어와서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주자로 나가라.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마땅한 대선 후보를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임무를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4.7 재보궐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